강원도 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7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경험하게 하고 기업에는 인재를 찾게 해주는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 올해로 사업 3년차를 맞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전공을 미리 체험해보는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유해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취업 청년들에겐 실무 경험 기회를 주고 사업주들에겐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면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게 해주는 사업인데요.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성과와 함께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 학생들의 진로체험 수업을 기획하는 29살 오래강 씨. 지난해 9월 광주시의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통해 5달 동안 이 업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정식 직원으로 채용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쪽이 사업 참여 청년 오래강 씨입니다. 그래서 일 경험 드림을 통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광주시는 오 씨처럼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경험해보고 기업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공기관형과 사회복지형 등 총 6개 분야를 선택해 일경험을 할 수 있고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10명 중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고 이 3명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기업들은 5달 동안 청년과 일해보면서 기업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평가하고 그 기간 동안 인건비의 90%를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5개월간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통합지원기관 박경호 대표입니다. 조그만 사업장이지만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느꼈을 때 거기에서 매우 잘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채용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6개 유형 가운데 공공기관형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고 청년과 사업주 간의 시각차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들은 기업에 필요한 청년을 직접 고르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이제 일방적으로 시키고 사업 참여 사업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친구가 오는지에 대한 이해, 어떤 판단이 없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 되면은 잘 진행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후반기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광주시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사업의 취지를 지금보다 더 살리기 위해선 보다 섬세한 행정 감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꾸는 공작소라는 이름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속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대학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이 영양 성분을 고려해 식단을 짜보고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물리치료에 필요한 지식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에 펴는 힘을 더 강하게 주는 테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대학에서는 로봇을 움직이는 코팅 기술에 대해 강의를 듣습니다. 이들은 광주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대학 진학이나 진로 결정에 앞서 실제 대학 수업을 들어보기 위해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자동차가 나중에 광주제일고 2학년 김건도 학생입니다. 자율주행하는데 그때 코딩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요. 올해로 3년째인 꿈꾸는 공작소에서는 광주와 전남 10개 대학과 연계해 앱 개발과 상담 심리, 간호와 패션 디자인 등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따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도 진학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속에 고등학생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동성고 1학년 박재성 군입니다. 3명이 지원했는데 저만 합격되고 2명은 다 탈락했어요. 특히 4주 동안 16시간의 수업을 이수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진로 활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심오주로 대학을 갈 때 광주시 교육청 이원재 장학관입니다. 될 수 있는 전공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열정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한 학기에 한 차례씩 공작소를 운영하는 광주시 교육청은 이 학기에는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번기를 맞아 남도의 들녘에서는 농민들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식사를 챙기는 것인데요. 공동체 급식과 천원 식당이 마련돼서 농사일에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여름의 날씨로 접어든 남도 들녘마다 이양기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른 새벽 모내기를 시작한 농민들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이면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좀 시골 사람들이 농번기 때 되면은 어차피 집에서 밥을 못 합니다. 못 하고 할 시간도 없고. 마을 공동급식소가 남도 들녘 곳곳에 생기는 것은 이때쯤입니다. 농촌 지역에 농번기 차례만 운영되는 공동 취사장입니다. 점심 무렵이면 줄을 설 정도로 농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년째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강진군의 한 농협은 천원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받는 돈은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합니다. 일하다가 들어가서 강진군 강진읍 이용자 만들어서 씨입니다. 또 먹으려면 힘들고 찾아먹기도 힘든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는. 농번기 차례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식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로 식사 준비는 농협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동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부모 형제와 강진농협 정욱태 조합장입니다. 돌보는 장년의 마음으로 우리가 농민 조합원들을 잘 보필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해주신 것을 저희들은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번기 남도 들녘의 새로운 풍속도가 된 공동급식은 모내기가 끝나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유해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임시 안장돼 있는 김홍일 전 의원의 유해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는 안장식을 내일 오전에 엄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5.18 민중항쟁 관련 공로를 인정해서 김 전 의원의 5.18 묘지 안장을 승인했습니다. 흉가 체험에 나선 유튜버가 실제 시신을 발견한 일이 있은 이후 경찰이 공가와 폐가를 집중 점검해서 범죄 용의자와 수배자를 검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초부터 7주 동안 광주 지역 빈집과 빈 건물 2,400여 곳을 점검해서 2건의 절도 범죄를 적발하고 수배자 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공폐가 179곳을 철거하고 출입구 봉쇄와 방범 등 설치 등 관련 시설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22개 시군 양돈 농가에 생석회를 살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장흥에 142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신안 하태도가 127mm, 광주는 29mm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 전문가,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 조선대학교 대학원이 6월 20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608-5038.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치매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증세가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나 또 극복이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치매를 미리 예측해서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추진하는 한국인 치매 유전체 게놈 사업이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과 또 의미, 그리고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 이건호 단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를 벌여서 이전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공항 이전 문제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바로 광주 군공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4일 국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또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 자원봉사 굉장히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그 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또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단체죠. 광주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최근에 있었고, 또 봉사센터에서 관련한 행사를 총괄한다고 합니다. 봉사자들의 역할들도 총괄하고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최종순 센터장과 함께 이번에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의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롯데하이마트 광주 전남 상반기 최고 79% 세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 TV, 냉장고 등 단독 결산 특가.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가격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는데요. 비가 오면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제동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을 하시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안전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체 구간 살펴보면 대남대로 농성교차로에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북문대로 예술고 교차로에서 오남 사거리 방향으로 밀립니다. 동명 새마을금고에서 지산 사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많고요. 사암로 어등초등학교에서 사암로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바람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단계를 보이며 공기질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99%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유전체 게놈 사업인데요. 이 유전체 게놈 사업이 미국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 이건호 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네, 대규모 유전체 게놈 사업 이름이 좀 굉장히 커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데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이번에 저희가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이 치매 유전체 게놈 사업은 네. 저희들이 지난 이제 8년간 이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치매 무료 정밀 검진을 하면서 확보된 유전 정보를 이제 세분화해서 우리가 그 게놈을 전체적인 정보를 다 해독해서 과연 어떤 개인적인 유전적인 취약성이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사업을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았던 데이터, 이 치매 관련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이 한 개인의 유전 정보를 전체를 이제 잃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네. 이게 굉장히 그 고비용의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고 어떤 이 전략적 판단과 투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요즘은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 있고 질병을 극복하는데 그런 유전 정보를 이해하고 그 유전적인 그 배경을 분석해내므로써 이제 개인별로 질병의 원인이 다 다르다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인별로 맞춤 의료라는 어떤 기술, 그러니까 그 개인의 가장 적합한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이제 그 의료 기술들이 이제 정밀 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네. 미래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런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 치매 관련된 어떤 빅데이터가 굉장히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네, 결국은 미국의 이 기술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그런 돈,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사업에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미국과 함께 이 사업의 전체적인 이 게놈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큰 사업인데 지역에서 특히 조선대학교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좀 뿌듯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또 난관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예, 여전히 또 넘어서야 될 난관도 많은데요. 이런 이제 이 국제적으로 우리도 이제 많은 어떤 이 기술과 정보를 고려하면서 이 생명과학 기술 분야, 특히 이제 이 생명과학 기술 분야의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주도권을 이 선진국과 함께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국제적 이런 공동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의 롤 모델이나 어떤 좋은 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이 좀 더 치매의 어떤 정밀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100억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이 그만큼 미래의 어떤 산업과 연계해서 중요하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100억을 이렇게 투자받게 된 그런 어떤 지금까지 과정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저희들은 이제 데이터를 소개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이 치매 유전학자들이 보고 상당히 놀라는 느낌이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먼저 제안이 있었고 같이 미국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게 상의가 되면 우리도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게 이제 적어도 2년 전에부터 이 작업이 준비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지금 당장에 큰 예산을 배정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쪽의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최종적인 결말 단계에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비 100억 지원받아서 또 이 사업 그 예산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실제로 이제 한 개인의 유전 정보를 전부 총체를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읽는데 들어가는 돈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4천 명 정도를 읽게 되는데요. 네. 그 비용만 해도 6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이제 투자가 됩니다. 네. 그런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치매의 발병 원인을 유전체 분석만으로도 상당 부분을 예측해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토대가 확보가 될 것이고요. 또 정밀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치매의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미래에는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치매가 실질적으로 이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거의 그 치매가 많이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 치매 유전체 사업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어떤 그런 병에 의한 어떤 치매를 연구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실제로 고령화 사회에 가면서 가장 큰 부분을 치매의 원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근데 알츠하이머병이 치매라는 증세가를 보이기 시작하는 때는 거의 말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 환자에 비유하면 암 4기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이제 치매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단계가 되면 이미 내 손상이 너무 심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은 치료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치매 유전체를 미리 이렇게 분석해서 데이터화하고 미리 예측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또 치매 예방이 되고 또 이것이 산업으로도 연계될 것 같은데 이런 유전체 개놈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랄지 또 지역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나 효과, 영향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현 정부가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치매에 관련돼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보건 의료 정책 1호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인 비용이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18조 이상 들어가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이게 거의 40조까지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치매가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의료기술 체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국내만 해도 이게 한 40조에 해당할 건데 이제 우리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는 이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 정도의 숫자가 치매의 위험군에 해당하고 또 치매 환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이 예방 기술과 조기 예측 기술을 선도해 나가면 향후에 어떤 상당한 의료 산업적 효과도 파급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유전체 개놈 사업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 7월달 정도에 조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본격적인 사업은 8월달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종적인 여러 가지 서류 작업들이 좀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윤리 심의를 다 거쳐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서류적 절차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이 치매 예방 기술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적인 관심이 좀 더 확대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치매 환자들의 요양과 관리를 위한 국가의 어떤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이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어떻게 우리가 줄일 것인가, 치매 발병률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치매 조기 진단 기술과 치매 극복 기술이 이제 맞물려서 이런 치매 예방에 우리 국가 정책도 방점이 지켜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치매국제연구단 이건호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될 때만 해도 오랫동안 이 소음에 시달려온 광주 시민들에게는 군공항이 바로 이전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이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이십니다.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굉장히 지역민들의 수건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도 많은데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셨습니다.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 공공항 이전이 타당하다 이렇게 또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해서 광주에 통보해 온 것이 2016년 8월이거든요. 네. 거의 3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라도 나서서 광주 공공항 이전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 추진 대책을 모색해 보자 이런 뜻으로 토론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왜 광주 군공항이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군공항이 당초 건설됐던 60여 년 전에는 그 일대가 농촌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도심 한복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공항 주변에 이제 광주로 봐더라도 광산구 서구의 대부분 그리고 남구 북구 주민까지 합쳐서 약 3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대상을 해오고 있지요. 그래서 작년 8월 기준으로 벌써 493억 원이 지급되었고 네. 앞으로도 공항이 남아있는 한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재정 부담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군공항 자체도 문제지만 군공항 주변에 개발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그래서 이 주민들의 피해도 많지만 이 광주 전남 전체적인 발전 큰 틀에서 이 광주의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야 할 텐데 예컨대 지금 현재 공공항을 옮겨가면 그 부지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광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런 광주 전남의 미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공공항을 이전해야 되겠다. 네. 그렇다고 해서 새로 옮겨갈 그 부지에 무슨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견지에서 거기도 이제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자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전남으로 지금 이전하자는 게 이전의 주요 골자인데 근데 그 이전을 하려면 지금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해서 이제 다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남의 후보가 될 만한 지역에서 많이 반대들 하고 우려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은 절대 옮겨갈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서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런 논의장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토론회를 여신 것 같은데요. 이 후보 지역에서는 뭐 국방부 설명회 자체도 거부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이 반대가 극심한데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의원님? 그래서 이제 토론회에서도 그 이야기 여러 가지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 당시에 발제자로 단국대학의 김학민 교수를 한 분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분은 이제 갈등 해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통합적 협력 구도가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결코 광주와 또 전남 사이에 무슨 대립으로 갈 게 아니라 네. 통합적 협력, 서로 협력하고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양 자치단체의 광주와 전남의 해당 지역들의 지도자들, 뭐 시장, 도지사, 또 국회의원들 여러 지도층이 앞장서야 되겠고요. 네. 시민사회에서도 서로 잘 소통과 협력을 해 가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광주 전남 모두가 함께 또 동의하고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그 압도적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 같이 사는 것, 상생을 통해서 이전지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치권의 노력, 그다음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이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활동들을 좀 하실 생각이신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선 결국은 이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이제 서로 동의하게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은 우선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선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아마 복수의 몇 개의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다음 주민투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도 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구름 잡는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의 많은 분들의 입장은 광주시 당국도 그런 것 같고요. 또 광주시에 지금 시민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 입장은 우선 국방부가 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만큼은 빨리 해달라. 금년 상반기라고 주장했는데 상반기가 지금 이달 말 아닙니까? 네네. 그걸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먼저 우선 그래서 몇 개 후보지를 놓고 나서 해당 지역들을 설득해야 될 텐데 뭐 사실은 이제 그게 없어서 그냥 세월만 지나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첨예하게 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네. 작년만 해도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8월 20일 날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한 군수가 모여가지고 네. 이제 광주 민간공항을 폐쇄하고 무한으로 합친다 하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주 입장에서 양보를 한 거죠. 네네. 근데 그 자리에서 김영록 이제 전남지사께서 군공항도 올 때는 전남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좀 빨리 이 실천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전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국방부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남 지역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호적인 여건으로 바꾼 다음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기 의원님 그런 부분이네요. 예비 후보지를 빨리 선정을 해줘야지 막연하게 어디라는 그런 이야기만 돌 것이 아니고 예비 후보지와 함께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들과 계획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정치권들이 함께 해결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데 지금 첫 단추가 잘 이렇게 꿰어져 있지 않는 상태가 현재 광국주 군공항 이전에 지금 걸림돌과 문제의 시작점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찌 보면 더 이제 말하자면 전남의 네. 해당 지역이라고 이제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예비 후보지 정도는 우선 정해놓고 복수로 네. 정해놓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현재로서는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에 또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 1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열립니다. 200여 개 국가에서 선수와 임원진이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메가 스포츠 대회인데요.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최종순 센터장 연결해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의 자원봉사들의 역할,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시는지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최종순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2005년 2월에 개소를 했고요.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이웃을 연결하여 세상을 이어가는 광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며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자원봉사센터 특히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이 자원봉사자분들의 그런 또 여러 활동이 대회의 성공과 밀접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먼저 선수권 대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이고요. 네. 마스터즈 대회는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14일간 총 31일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네.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세계 속의 광주를 만든 것처럼 7월의 광주가 세계 속의 광주, 우리 모두의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원봉사 발대식도 얼마 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선발된 또 자원봉사자분들 어느 정도나 되시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수영대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지난 5월 27일 오후 2시에 강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었습니다. 네. 선발된 자원봉사자 2천여 명이 모여서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과 문화 공연 후 자원봉사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인원은 주부, 군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까지 지원하여 총 3,126명입니다. 네. 신청도 지금 뭐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받으셨다고 참가자들 신청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관심도는 굉장히 높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 그리고 2018년 상반기 2차에 걸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 총 9,300여 명 중 강주와 전국 7개 권역에서 3,126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네, 경쟁률도 상당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선발은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선발했기 때문에 강주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원봉사자분들 정말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과 또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들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이 센터를 맡으신 지는 지금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또 이 센터에 대한 책임감도 크시고 뭔가 함께 해야 된다는 의지도 크실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서 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네, 이번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 선발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우리가 똘똘 마음을 잇는 하나로 만들어서 꼭 세계 속의 강주, 네, 네네. 세계 속의 강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소양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떤 교육들 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발된 우리 자원봉사자는 통역 경기 분야, 비경기 분야별로 배점 기준을 달리해 선발하였는데요. 통역 직종은 외국어 구사 능력에 비중을 두었고 경기 분야의 경우는 전공자와 근무 경험자 중심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비경기 분야의 경우는 타, 대해, 봉사 경험 등 대회 참가 의지에 비중을 두고 선발하였습니다. 지금 이 선발된 우리 자원봉사자께서는 통역, 의전 시상 등 6개 분야, 31개 직종에 따라 5개 경기장, 그리고 선수촌 본부 호텔, IBC 국제방송센터, 인천공항, 강주 송정역, 미디어촌과 같은 각종 비경기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경기장과 자기 본인들께서 할 역할의 위치에 맞춤형으로 맞춤형 이런 교육들을 시키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또 이 해야 될 역할과 또 하지 않아야 될 역할 이런 게에 대한 뭐 기준, 규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규정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크게 통번역과 수송, 기술 등 각 전문 분야 영역에서요.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역할과 조직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대홍보로 민간 외교관 역할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규칙 중에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근무 시간을 잘 지켜야 하며 또한 불가피하게 늦거나 결견 시에는 미리 연락하여 담당자가 자원봉사자의 지각 결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꼭 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그 규정이나 그다음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구분을 둬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하고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센터장님 자원봉사자분들이 바로 외국에서 오는 여러 선수들 그다음에 관계자들 또 관람객들 모든 그 응원하는 응원객들의 또 바로 광주를 나타내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활동들이 광주의 이미지를 심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수영 선수권대 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어떤 바람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모집과 교육 선발을 거쳐 5월 말 수영 대회 자원봉사자 8대시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이번 대회도 지난 유니버시아드 대회처럼 자원봉사자님들의 헌신적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입니다. 네. 강주를 알리고 강주 정신을 세계 속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수영대 성공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환경 정화 활동과 범시민 실천 대회를 다가올 다음 주 수요일 12일 날 시청 야외 음악당에서 개최합니다. 네, 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수영대회 기간 동안 강주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청결과 강주, 친절 강주, 안전한 강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 대회의 성공은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의 그 환한 미소 그리고 또 열심히 함께하는 그런 모습에서 바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최종순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요란한 비는 좀 그친 것 같은데 예. 어제 저녁에 정말 비가 요란하게 내리더라고요. 예, 지금도 뭐 가는 비는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주말과 휴일은 일단은 뭐 비는 오지 않고 날씨는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신안 앞태도에서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된 지 엊그제 이제 2달이 됐습니다. 2개월이 됐는데요. 이 대교를 건너서 신안의 섬을 찾는 여행객들 줄을 잇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행객들의 눈길을 끄는 핫플레이스도 생겨났어요. 네. 지난 2달 동안 가장 핫한 곳이 아무래도 동백 파마 벽화 그리고 에로스 서각 박물관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은 여기 동백 파마 벽화하고 에로스 서각 박물관이 있는 신안 암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천사대교를 건너서 만나는 섬 바로 암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태도에서 연결된 천사대교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섬이 이제 암태도인데 천사대교 길이 혹시 아신가요? 얼마나 되는지? 거리가? 천사대교 길이가 7.2km라고. 네. 7.2km. 인천대교, 광안대교, 서해대교에 이어서 이제 국내에서 4번째로 긴 그런 해상 교량이고요. 연결도로까지 포함을 하면 10.8km나 되는 그런 긴 다리인데 기둥에다가 줄을 연결하는 이 사장교 형식 그리고 또 줄에다 줄을 연결하는 이 현수교 방식이 한꺼번에 시공이 된 국내 유일의 복합 교량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네, 천사대교 가보긴 했거든요. 예. 굉장히 명물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천사대교를 관광지로 찾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천사대교를 건너서 만나는 섬 암태도 이 섬 소개도 해주시겠습니까? 암태도 일단 한자로 바위 암자에다가 클 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고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해서 이제 이름 붙은 그런 섬이거든요. 암태도 본섬이 있고 축포도, 당사도, 초란도, 마전도 해가지고 5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업보다는 농업을 주로 하는 이제 그런 섬인데 쌀이나 보리, 양파, 마늘, 고추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인근 바다에서는 민어, 송어 많이 잡히고 있고 또 최근에는 김값이 좋아가지고 김 양식을 하는 어가도 이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암태도인데 일제 강점기에는 소작쟁이죠. 1923년 여름부터 1년 동안 이 지주를 보호하는 일제에 맞서서 농민 항쟁을 벌였던 이제 그런 섬이기도 한데요. 네네. 소작쟁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동백 파마 벽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렵니다. 저도 이 소작쟁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송기숙 교수님의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란 그런 소설책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좀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백 파마 벽화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으로는 이 벽화도 좀 봤거든요. 예, 그렇죠. 직접 보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천사대교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또 가장
먼저 뜨는 네네. 사진 이제 이 사진 같은데요. 이 천사대교를 걷는 사람들 이 벽화를 보고 또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게 필수 코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안군 암태면 기동 삼거리에 그려진 벽화인데 집안에 애기 동백나무 그러니까 산다와죠. 이 네. 애기 동백나무를 고스란히 살려서 파마 머리처럼 보이도록 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벽화의 주인공이 그 집에 살고 계시는 78살 손석심 할머니 또 77살 문병일 할아버지인데 그 집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이 벽화를 보면은 기발하다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들고요. 입가에 이제 웃음까지 짓게 되는데 이 벽화에 담긴 숨은 이야기, 배경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배경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장 벽화를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애기 동백나무 두 그루를 머리로 삼아서 이 벽에다 두 분의 이제 얼굴을 그렸는데 동백꽃이 활짝 피었던 지난 봄에 보니까 빨간 꽃으로 파마 머리를 한 모습을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진 지금은 무성한 나뭇잎이 영락없이 이제 이분들의 파마 머리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네. 할머니 보면은 정말 수줍게 웃고 계시고요. 또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 얼굴, 뭐 개구장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던데 이 벽화가 그려진 집의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배경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집안이 어떤 분위기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집안 화단에 애기 동백나무 이제 두 그루가 심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문 바로 옆에 있는 할머니 나무 주변은 갖가지 물품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 옆에 이제 할아버지 나무 보면은 이 나무를 지지대가 받치고 있고요. 또 나무 아래도 말끔하게 단장이 돼 있어서 심은 지 얼마 안 됐다. 이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나무 한 그루였는데 최근에 한 그루를 더 심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 한 그루를 이용해서 할머니의 얼굴을 그렸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시샘이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좀 그려달라 이렇게 이제 민원을 군청에다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청에서 신안군청에서 비슷한 크기와 모양새인 비슷한 이 나무 한 그루를 사다가 옆에다 이제 나란히 심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나무에 보면은 지지대가 지금 이 할아버지 나무는 지지대가 세워져 있고요. 나무 아래가 말끔하게 단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그려진 그림 그러니까 담장 벽화가 암태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이제 돼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 뜨는 여행지를 또 만드는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아서 예. 또 의미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서각박물관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예. 거기 소개도 좀 해 주시죠. 어떤 곳입니까? 예, 서각. 그러니까 글씨나 그림을 나무나 이제 다른 재료에 새기는 걸 이제 서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8만 대장경, 뭐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 요절 이런 것도 이제 뭐 서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통의 서각에다가 현대적인 색감 또 조형미를 더한 것이 이제 현대 서각입니다. 그러니까 암태도에 있는 에로스 서각 박물관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현대 서각 작품 500여 점을 만날 수가 있고요. 네. 거대한 용 조각 작품도 볼 수가 있고 현대 서각 작품을 에로스와 결합시켜서 성인들만 입장할 수 있는 이색적인 성문화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호기심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에로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 근사하게 따로 지은 건 아니고 네. 폐교를 이용해서 이제 꾸민 그런 박물관이고요. 작년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각촌, 뭐 사랑존, 작가존, 이색성문화관, 용관 이렇게 이제 테마별로 꾸며져 있고요. 또 별관으로 드래곤 갤러리까지도 있는데 이 전시 작품들은 모두 이 서각 작가이자 공예가인 정백윤 관장의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에로스 서각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뭐 에로스 박물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십상인데 이 서각의 기초에서부터 목공의 최고 경지인 환부조. 네. 그러니까 환조와 부조의 특성을 결합한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에서 물체의 모양 전부를 조각한 건데 네. 환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평평한 면에서 도드라지게 도듬새김을 한 건 이제 부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조에 가까운 부조. 이 부조보다도
더 입체적인 환부조 작품까지 이렇게 서각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제 에로스 서각 박물관입니다. 환조 작품은 환조 작품대로 또 부조 작품 부조 작품대로 많이들 보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기법이 함께 엮여 있는 그런 작품이라니까 굉장히 좀 호기심이 가는데요. 예. 이렇게 흥미진진한 목공의 세계를 좀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일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서각 박물관은 천사대교 개통에 대비해 가지고 신안군에서 이제 일부러 만든 이제 그런 박물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에로스를 주제로 이제 삼았고요. 네. 작년 말에 개관을 했는데 천사대교가 개통되기 그러니까 4월달에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체말로 이제 팔이 날리는 그런 이제 박물관이었는데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대박을 터뜨린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관람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 지금 에로스 서각 박물관입니다. 이 서각 박물관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동백 파마벽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암태도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섬의 풍경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가장 눈에 띄는 게 교통량이 많아졌더라고요. 교통량이 많아졌고 주말과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관광버스들 뭐 쉴 새 없이 오가고 있고요. 네. 사람들도 이제 북적거리고 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트로 나가려고 배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이제 무 나들이가 이제 훨씬 더 편해졌고 또 실제 빈번해졌습니다. 섬에서 난 농수산물 수송편도 원활해졌고 섬도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런 기회 이번 기회에 이 섬의 가치를 좀 제대로 알리고 또 섬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들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천사대교로 연결된 섬이 신안 암태도로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추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20만 관객을 사로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역대 최고의 프로덕션으로 돌아옵니다. 전율의 무대를 선사할 완벽한 캐스팅.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신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마루.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광주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와 함께합니다. 이 공연은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랏 스키장. 이시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샵.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교, 중국 중관춘의 칭화대학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에 설립될 한전공대. 대한민국 에너지의 핵심으로 태어납니다. 발견하고 탐험하고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여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 2022년 3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이 될 한전공대 설립.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세계의 인재를 키워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전력공사,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